안녕하세요. 정상조입니다. 오늘은 상표권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 개요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의 효력은 상표권이 발생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그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 하에서는 그 상표가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짐으로써 다시 말해서 주지성을 획득했을 때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를 해주게 되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표권의 발생은 주지성의 획득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표법상의 상표권의 발생 시점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표권의 효력 발생 시점이 조금 다르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그 상표권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표권의 효력은 상표법상으로는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상표권자의 당연한 권리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제3자가 허락 없이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그에 대해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그러한 효력을 보호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상표를 상품, 다시 말해서 상표권자가 그 지정 상품이라고 정한 그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동일한 상표를 썼다고 한다면 이것은 명백히 상표권 침해가 될 것이고 상표권에 효력이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상표법은 그 상표권자가 지정한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도록 하고 있고 또 상표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라 할지라도 그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을 보면 그 상표권의 효력은 출처의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효력은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를 떠나서 소비자에게 혼동이 초래됐느냐 그 여부로서 부정경쟁 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상표권의 효력도 출처 혼동 여부에 따라서 그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판단 기준이 다르고 상표권의 효력 범위가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롤즈로이스라고 하는 상표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죠. 이 롤즈로이스라고 하는 상표는 잘 아시다시피 비행기, 항공 부품을 만드는 상표가 되겠습니다. 이 상표를 제3자가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했다고 할 때 이 상표에 대한 효력을 침해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상표법은 상표를 상품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메인 이름은 상표와 똑같은 문자를 썼지만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문자는 똑같지만 그 문자를 롤스로이스가 판매하는 항공 부품에 부착해서 쓴 것이 아니고 인터넷상의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상표의 사용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즉 상품의 동일 유사성이라고 하는 요건이 충족된 것이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나라 초기 판례는 이것이 지정 상품과 다른 경우에 상표의 사용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상표와 동일한 문자를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하더라도 그것을 상표 사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상표권의 침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럼 부정경쟁방지법상으로는 어떻게 판단이 될까요? 부정경쟁방지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처에 혼동이 발생하면 부정경쟁 행위가 성립됩니다. 그러면 동일한 문자를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해서 인터넷에서 사용하면 출처의 혼동이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일에 동일한 부품을 판매한다면 출처의 혼동이 생길 수가 있겠죠. 롤즈로이스가 인터넷을 통해서 부품을 판매한다고 소비자들이 혼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사이트에서 항공 부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정보만 제공한다고 한다면 출처의 혼동이 생길 위험은 극히 적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부정경쟁 행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상표의 유사성, 상품의 유사성, 출처의 혼동은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상표법은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 기준으로 하고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은 출처의 혼동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 사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보령약국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종로에 아주 유명한 약국입니다만 그 보령약국이 유명하니까 수원에 수원 보령약국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보령약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서울에 있는 보령약국과 수원에 있는 보령약국이 같은 사람이 운영하고 있거나 체인점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표가 동일하고 보령약국이라는 상표가 동일하고 또 출처에 혼동이 생길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상표권의 침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썼고 그 다음에 보령약국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과 수원에 있으면 출처에 혼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표권의 침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약사법의 규정을 근거로 해서 그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약사법에는 약사는 딱 한 곳에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의 보령약국을 개설한 약사는 그 약사법에 의하면 수원에 똑같은 약국을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약사법에 의하면 체인점이나 두 개의 약국을 한 명의 약사가 개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따라서 혼동의 위험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식적인 판단과 그 법원의 판단이 왜 달라졌을까요? 이것은 결국 약사법의 해석에 의한 약국의 개설에 행정적인 규제가 있는 것을 우리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의 해석에 확장 적용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적인 규제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혼동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행정적인 규제는 규제이고 소비자의 혼동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소비자의 혼동이 발생했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현실에서 소비자 혼동이 발생했거나 또는 혼동의 위험이 있으면 상표권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행정적인 규제와 소비자의 혼동 방지라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좀 분리돼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 사례를 통해서 또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숭이 학교라고 하는 상표가 있는데 이 원숭이 학교는 그 일정 지역에서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원숭이 학교를 처음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그 알려진 주지성이 확보된 그 지역에서는 상표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상표가 알려져 있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는 그 상표의 효력을 보호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의 입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가 널리 알려져 가지고 그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했을 때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하면 부정경쟁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상표가 일정한 지역적인 범위 내에서만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소비자의 혼동이 없을 수 있고, 만약에 소비자의 혼동이 없다면 부정경쟁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서 상표법상 등록된 상표와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한 상표의 보호가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원숭이 학교라고 하는 상표를 상표법에 따라서 특허청에 등록했다면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어느 지역에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상표권의 침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정경쟁 방지법은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 할지라도 주지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혼동의 방지를 추구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벗어나서는 혼동이 발생하지 않고, 혼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정경쟁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차이를 바탕으로 해서 상표권의 효력이 무제한한 것이 아니고 일정한 근거로 제한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의 효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출처에 혼동이 생긴 경우에 발생하고, 그러한 상표의 사용을 무단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에 대해서 구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표의 효력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고 부당하게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상표권자가 타인의 권리에 침해를 하면서까지 상표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또 상표를 공정하게 사용하는 것도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표권은